에이컷TV의 에이컷입니다. 오늘은 에나벨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컨저링2에 대한 영상입니다. 과연 컨저링2는 컨저링의 영광을 이어갔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뜸들이지 않고 컨저링2 시작합니다. 영화는 1976년 워렌 부부가 아미티빌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유체 이탈로 탐색하던 로레인은 살인이 일어나던 날 범인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살인 사건을 재현하게 됩니다. 로레인은 재현이 끝나고 괴로워하던 중 맞은편 모퉁이에 숨어 자기를 바라보는 남자아이의 영혼을 발견합니다. 로레인은 아이를 따라 지하실로 내려가고 지하실에서 살해당한 아이들 4명을 만나는데 아이들은 한 구석에 비치된 거울을 바라보며 사라집니다. 거울을 덮은 천을 걷어내자 로레인 뒤로 수녀 형상을 한 검은 악령이 나타납니다. 2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로레인이 다시 거울을 쳐다보는 순간 악령이 로레인을 시작합니다. 순간 악령은 사라지고 옆에 쌓여있는 물건들이 날아가는데 그 뒤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남자가 죽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로레인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탐색을 끝내고 에드에게 지옥 같은 광경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배경은 1977년 영국 런던의 엔필드로 바뀌며 호지슨 가족이 등장합니다. 다소 낡은 집이지만 남매들은 아버지와 헤어지고 홀로 자신들을 키우는 어머니를 도와가며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층 방에서 자고 있던 자넷이 1층 거실에서 깨어나고 어느 날은 자넷이 한밤중에 알 수 없는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등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에서 자면서 자넷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한 마가렛은 처음엔 자넷이 비몽사몽간에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등 뒤에서 들리는 여긴 내 집이야 라는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한편 빌리는 자던 중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올라오는데 발에 장난감 소방차가 채여 집 안에 펼쳐놓은 텐트 속으로 집어넣지만 소방차가 저절로 움직여 방까지 들어오고 놀란 빌리는 혼비백산하여 엄마 패기에게 달려가 텐트 안에 누가 있다고 소리칩니다. 패기가 놀라서 텐트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빌리에게 나쁜 꿈을 꾸었을 뿐이라고 안심시키려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패기는 긴장하며 거실로 내려가지만 자넷이 거실 의자에 앉아 조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자넷을 깨워 방으로 돌려보내려는데 자넷의 이마가 불덩이같이 뜨거워 다음날 학교를 쉬게 합니다. 다음날 자넷은 혼자 TV를 보다가 채널이 자동으로 바뀌고 리모컨이 갑자기 사라지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패기에게서 전화가 와 전화를 받는 도중 자넷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구석 의자에 놓인 리모컨. 자넷은 겁에 질리지만 다시 리모컨을 들고 원래 보던 채널로 돌리는데 번개가 내리쳐 TV가 갑자기 꺼집니다. 그리고 꺼진 화면 위에 자넷의 뒤쪽 풍경이 비치는데 거기에는 웬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넷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 확인하는데 리모컨이 의자 위 허공에 떠 있다가 그 순간 바닥에 툭 떨어지고 갑자기 자넷의 등 뒤에서 노인이 내 집이야 라며 소리치고 놀란 자넷은 비명을 지릅니다. 한편 워렌 부부의 집에서 로레인이 남편 에드를 찾는데 아침부터 에드는 캠퍼스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에드는 로레인을 보고는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꿔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에드가 그린 것은 로레인이 아미타빌에서 본 수녀 형상을 한 악령이었습니다. 로레인이 하얗게 질려 부엌으로 자리를 피하자 에드는 자기 그림이 그렇게 이상하냐며 의아해하고 로레인은 에드에게 악령에 관한 사건을 이제 그만 맞자고 이야기합니다. 에드는 이유를 묻지만 로레인은 여태껏 자기를 믿어왔듯 이번에도 자기를 믿어달라 이야기하고 영문도 모른 채 에드는 알았다고 대답합니다. 다시 엔필드로 돌아와 자넷은 이제 한밤중에 자신도 모르게 밖으로 나가는 현상을 피하고 싶어 침대와 자기 손목을 줄넘기로 묶고 잠을 청합니다. 잠시 후 자넷은 방바닥에 떨어지며 잠에서 깨고 그 순간 방문을 누군가가 두들기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넷은 두려움에 떨며 방문을 열고 나가 손전등을 들고 집을 살피는데 2층에는 아무것도 없자 방향을 돌려 1층으로 향합니다. 그 순간 거실 구석의 의자가 저절로 삐그덕대는 것을 보고 자넷은 겁에 질려 방으로 도망치고 문을 의자로 막고 이불을 덮어쓰지만 의자가 끌리는 소리의 옆을 보자 의자가 침대 옆까지 와 있고 문이 저절로 열려 있었습니다. 자넷은 공포에 질린 채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를 듣고 벌벌 떨며 이불을 뒤집어 쓰지만 괴상한 남자의 소리와 함께 이불이 확 잡아쳐지고 놀란 자넷이 비명을 지르자 옆에서 자던 마가렛이 놀라면서 자넷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마가렛의 침대까지 요동치자 둘은 엄마가 있는 방으로 달려갑니다.
거짓말이면 혼난다는 패기에게 자넷은 자신의 어깨를 누군가가 깨문 흔적을 보여주며 분명히 누군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빨 자국을 보고 놀란 패기는 아이들의 방을 살피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서랍장이 저절로 움직여 방문을 닫아버리는 것을 보고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위협을 느낀 호지슨 가족은 집을 뛰쳐나가 앞집인 빅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웃이 경찰을 부릅니다. 신고를 받고 집에 들어온 경찰 역시 의자가 저절로 움직이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목격하고 겁에 질려 철수하고 여경은 이것은 자신들의 능력 밖이라며 자기가 아는 교회의 신부님에게 연락드리겠다고 패기에게 말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한편 워렌 부부의 집에서 로레인은 딸 주디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잠깐 졸게 되고 잠에서 깬 로레인은 주디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로레인은 복도에서 공포에 질린 딸을 발견하고 주디는 복도 맞은편에 서 있는 수녀 악마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묻고 로레인은 딸을 거실로 돌려보내고 작업실로 들어간 악마를 홀로 쫓아갑니다. 작업실로 들어가자 에드가 그린 수녀 악마 그림이 벽 중앙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눈이 꼭 살아있는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로레인이 스탠드를 켜고 확인해보지만 그냥 그림인 것을 확인합니다. 이때 한 구석에 컨저링 1편의 해리스빌 저택을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이 저절로 요동치더니 수녀 형상을 한 그림자가 저택 그림에서 천천히 나와 벽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에드가 그려놓은 수녀 그림 쪽으로 걸어가며 마침내 그림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림 옆으로 손이 나와 그림 양옆을 잡고 수녀 악마가 로레인에게 돌진하는데 로레인은 놀라 뒤로 나가 떨어지며 어떤 지하실로 떨어지고 주위를 둘러보니 영화 초반의 아미티빌 저택의 지하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로레인은 자신을 비웃는 수녀 악령과 조우합니다. 그리고 로레인은 그 악령에게 이름을 묻고 무엇을 원하냐고 묻자 악령은 에드가 뾰족한 나무에 찔려 죽는 환영을 보여줍니다. 비명을 지르며 로레인은 환상에서 깨어나고 손에 들고 있던 성경은 펜으로 찢겨져 있었습니다. 당황한 주디는 로레인을 바라보고 그런 로레인은 주디를 안아주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한편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를 본 방송국에서 패기의 집을 촬영하는데 그 후 심령 전문가들이 패기의 가족을 찾아오고 자넷을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도중 자넷이 유령에게 빙의되고 자넷에게 빙의된 유령은 자신을 빌 윌킨스라고 밝히며 이 집은 원래 자기 집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자넷이 보여준 빙의 현상 때문에 엠필드 폴터가이스트 사건은 더더욱 유명세를 타게 되고 마침내 미국의 워렌 부부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워렌 부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신부가 찾아와 빙의된 자넷의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주고 워렌 부부에게 교회가 개입하기 전 심령 현상이 진짜인지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로레인은 에드에게 이 일을 계속한다면 언젠간 당신이 죽게 된다고 하며 엠필드 사건 조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드는 로레인에게 당신의 능력은 신의 선물이고 피해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간절히 설득하고 로레인은 대신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절대 개입하지 않고 교회에게 맡기겠다고 에드에게 약속을 받아내고 영국으로 향합니다.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워렌 부부는 패기를 만나고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자넷의 방을 둘러봅니다. 패기는 그 방을 자물쇠로 단단히 잠가놓은 상태. 자물쇠를 풀고 패기와 방에 들어선 에드는 엉망으로 박살난 가구들과 벽을 빼곡히 장식하고 있는 십자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고 이제 자넷은 엄마와 함께 침실에서 잠을 청합니다. 평소대로 줄넘기로 자신을 침대에 묶지만 한밤중에 깬 자넷은 1층 거실 천장에 거꾸로 붙어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실 의자에는 빌 윌킨스가 앉아 있습니다. 빌은 휘파람을 불며 2층으로 올라가고 자넷은 그 모습을 보며 공포에 떨고 잠시 후 빌이 줄넘기 줄을 잡아당겨 자넷을 2층 자신의 방으로 이동시킵니다. 자신의 방에서 자넷은 벽에 걸린 십자가들이 갑자기 역십자가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고 십자가들이 전부 돌아가자 어둠 속에서 나타난 빌의 습격을 받고 비명을 지릅니다. 비명 소리에 깬 패기와 워렌 부부가 자물쇠로 잠긴 문을 열고 커튼으로 목이 졸리고 있던 자넷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에드와 패기가 지하실에 있는 동안 아이들은 거실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악령에 빙의된 자넷의 소행으로 부엌은 엉망이 되고 아이들은 겁에 질립니다. 자넷은 소동과 함께 집안에서 자취를 감췄고 마이크 장비를 통해 보일러실의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으르렁대는 자넷을 겨우 발견해냅니다.
두려움에 떠는 가족들을 지켜보는 에드 부부에게 아니타 그레고리가 자넷이 주방에 놓인 가구들을 의도적으로 뒤엎고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현장이 녹화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호지슨 가족이 겪어왔던 모든 일들이 새 주택을 지원받기 위한 호지슨 가족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합니다. 패기는 자신들이 이 모든 것을 꾸며낸 것이라는 아니타의 주장에 기막혀하고 워렌 부부에게 그래도 두 분은 자신들을 믿지 않느냐고 호소하지만 에드는 돕고 싶지만 이게 밝혀지면 교회에서는 손을 뗄 것이라고 하자 실망하고 화난 나머지 모두에게 나가라고 외칩니다. 워렌 부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그런데 기차칸에서 짐을 올려놓는 과정 중에서 빌 윌킨스의 음성 녹음 테이프 2개가 우연히 풀리면서 떨어지고 에드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고 녹음기를 꺼내 테이프를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녹음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2개의 테이프를 동시에 틀어보니 도와줘 그게 날 못 가게 해라고 호소하는 빌 윌킨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빌 윌킨스의 음성이 끝나기 무섭게 로레인은 환영을 보는 상태에 들어가 진짜 빌 윌킨스의 영혼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빌은 사실 집을 떠나고 싶었지만 악령이 자신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고 악령이 자넷을 원하고 거의 차지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로레인이 빌에게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빌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말해주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수녀 악령이 나타나 로레인과 빌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환영에서 깨어난 로레인과 에드는 급하게 엔필드로 발을 돌립니다. 그리고 에드는 빌 윌킨스의 수수께끼를 듣고 답이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에드와 로레인은 다시 엔필드로 돌아가지만 자넷은 또다시 빙의된 상태였고 자넷에 의해 문이 잠겨 나머지 가족들은 집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넷을 구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갈 길을 찾던 중 에드가 먼저 지하실을 통해 들어가는데 그 순간 문이 닫혀 에드와 로레인은 문을 사이에 두고 갈등합니다. 로레인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자기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라며 눈물을 흘리지만 에드는 자넷을 구해야 한다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도중에 악령에 의해 난방 파이프의 뜨거운 증기를 눈에 맞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청력과 촉각에 의지하면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십자가를 들고 기도문을 외우며 고군분투합니다. 그때 로레인은 악령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고민하던 중 자신의 집에서 악령을 만났던 일을 생각해내고 공포에 질려 찢었다고 생각한 성경책에 사실 자신이 펜으로 갈겨 쓰면서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을 떠올린 뒤 성경책을 뒤져 악마의 이름을 알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번개가 집 앞의 나무에 떨어지고 나무가 부러지면서 나무 기둥이 로레인의 꿈에서 에드를 찔러 죽였던 뾰족한 형태가 되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이때 에드는 가까스로 2층 침실에 들어가 창문 근처에 서 있는 자넷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창문이 저절로 박살나 날아가고 자넷은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시도합니다. 에드가 간신히 자넷을 붙잡고 창문 근처에 있던 커튼을 붙잡고 가까스로 매달립니다. 지하실 문을 부수고 간신히 집 안으로 들어온 로레인은 2층 침실에 도착해 커튼을 잡고 매달려 있는 에드를 발견하는데 벽의 어두운 부분에서 수녀 악령 발락이 나타납니다. 방 안에 엄청난 바람이 일고 로레인은 못이 박힌 것처럼 벽에 고정되어 매달립니다. 이때 에드가 붙잡고 있던 커튼의 고리가 하나씩 빠지면서 에드는 점점 떨어질 위험에 처합니다. 로레인이 에드를 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발락에 맞서 이름을 외치고 지옥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자 발락은 점점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며 지옥으로 사라집니다. 로레인은 자신을 벽에 구속하고 있던 악마의 힘이 사라지자 바닥에 떨어지고 에드와 자넷이 떨어지기 직전에 간신히 그들을 구해냅니다. 날이 밝고 앰뷸런스와 경찰들이 오고 자넷과 패기는 에드 부부가 돌아온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에드는 자신의 십자가를 자넷에게 선물하며 나중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라 하고 자넷은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로레인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에게는 둘이나 있다며 워렌 부부에게 고마워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에드와 로레인은 조트로프 장난감을 컬렉션에 추가하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컨저링2는 컨저링 정도까지는 따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컨저링2에서는 컨저링보다 공포를 주는 매개체, 즉 발락이나 꼬부랑 할아버지들의 존재감이 훨씬 뛰어났고 거기에 적절한 사운드로 긴장감을 부여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부분에서는 워렌 부부와 호지슨 가족의 감정선과 전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부분에서 영화 사이사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나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 부분이 컨저링에 비해서 너무 드라마가 강조되고 유머가 들어가다 보니 공포가 약해진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컨저링에서는 분위기를 극대화시켜 관객들에게 영화의 주인공에게 이입하여 함께 무서움을 느끼는 방법을 택했었다면 컨저링2는 깜짝 놀래키는 장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로 인해 관객들에게 단순히 깜짝 놀라는 1차원적인 공포를 주는 방법을 택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컨저링2는 장점을 단점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점이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나름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북미나 한국에서도 충분히 흥행하였고 컨저링 유니버스의 두 번째 큰 줄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조금 더 영화 세계관을 넓혔던 작품이란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컨저링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컨저링 유니버스에서 네 번째로 제작되었고 애나벨의 시작에 대해 다룬 영화 애나벨 인형의 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뿅.